안녕하세요. 백은영 작가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요, 직업의 귀천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레즈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가가 있어요. 그분이 천개의 고언이라는 책을 냈는데, 거기에서 그 핵심 내용은 과거에는 하나의 산만이 존재했는데, 미래에는 그 천개의 고원, 그러니까 천개라는 게 상징성이죠. 수많은 그 산들이 생겨난다는 게 이제 핵심 골자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들레즈가 직업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했지만,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직업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직업의 위계, 과거에는 왜 직업의 귀천이 있었잖아요. 우리나라 치면 뭐 산업공상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, 그리고 들레즈처럼 그 하나의 산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산의 그 맨 아래 부분의 그 직업들은 우리가 블루 칼라라고 하는 그 노동을 기반으로 이제 그 생계를 꾸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존재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에는 정신 노동자나 화이트 칼라, 예, 이런 분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, 그리고 그 산의 상단부에는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그리고 관료 이런 그 직업군들이 이제 위치가 이제 점하게 되는데요. 이 들레즈의 말을 빗대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, 과거에는 이처럼 직업의 귀천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앞으로 21세기는 그런 직업의 귀천이 없어질 거다. 그리고 귀천이 없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, 과거에는 그 하나의 직업이 그러니까 하나의 산에 직업이 이렇게 위계가 되는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의 귀천이라고 하겠죠. 과거 표현으로 하자면. 그렇게 이제 귀천이 있는 그 직업의 위계가 있었다면, 앞으로는 각각의 직업마다 산이 생겨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어 과거에 그 블루칼라라는 그 만약에 청소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그러면 과거에는 청소부는 그 하나의 그 고원의 맨 아래 부분에 위치한 직업이었거든요. 그런데 21세기에는 청소부의 산이 하나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청소부라는 산의 가장 아래 하단부에는 그야말로 그 어떤 그 노동력으로만 그 청소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. 상단부로 갈수록 청소 기계를 개발해서 어떤 사업체를 갖게 되거나, 아니면 그 청소 용역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청소 용역 회사를 한다거나, 이렇게 그러니까 청소 업무에 관련된 직업이지만 직업의 위기가 나뉜다는 거예요. 그 안에서. 예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의사도 의사라는 산이 생기는데, 의사라는 산의 맨 아래 하단부에는 그냥 의대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개원을 해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동네 병원에서 하는 그런 동네 병원 원장님처럼, 그런 분들은 의사라는 그 산의 하단부에 위치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의사라는 산의 상단부에 위치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명의라든지, 아니면 어떤 그 의료기계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든지, 뭐 이런 거겠죠. 아니면 뭐 노벨상을 탄다든지 뭐 이런 그런 쪽에, 그러니까는 의사라는 산도 하나가 존재해서 직업은 의사지만 그 직업 내에서 위계가 나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요새 미래학자들이 그 의사라는 직업,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의사라는 직업도 미래는 만만치 않다고 그러잖아요. 지금 가천 길병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왓슨을 도입해서 그 AI가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. 영국에서 AI 그 왓슨이 처음 나왔을 때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, 의사들이 그 환자를 진단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 병명이 무슨 암이야. 그리고 이제 왓슨한테 그 사람의 자료를 넣고 이제 진단하게 한 거죠. 그런데 사람들보다 더 왓슨이
그 진단 정확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.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최근에는 90%까지 적중률이 높아졌다고 그래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가천 길병원에 온 그 왓슨도 지금 그 환자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대거든요.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왓슨에게 진단을 받겠습니까?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왓슨에게 받고 싶다라고 설문에 응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? 그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병원에 도입될 때는 정말 의사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죠. 왜냐하면 의사는 외과 의사분들이 하루에 10번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? 뭐 최대한 10번이라고 한번 해보죠. 그러면 그 의료용 로봇은 24시간 지치지도 않고 전기만 꼽으면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장의 입장이 됐을 때 연봉 몇 억인 의사를 채용하고 싶으실까요? 아니면 조금은 비싸지만 의료용 로봇, 수술용 로봇을 도입하고 싶으실까요? 당연히 로봇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계에도 AI와 로봇이 대거 투입될 거고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 AI나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단가가 높은 것을 만들고 싶겠죠. 같은 노력을 들인다는 가정하에. 그렇다면 의료용 로봇이나 의료용 인공지능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들고 싶고 또 병원장은 또 그런 걸 사고 싶고 그 어떤 둘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그 의료계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의사의 어떤 핵심 역량, 뭐 기계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명의에 등극할 수 있는 뭐 확실한 그 의료 역량 이것이 없다면 그냥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직업의 귀천이 아니라 그 직업 내에 어떤 위계가 설정되는 그러한 어떤 직업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쪽으로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그 직업 산에 상단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는 아이들 학과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좀 패러다임을 바꾸시는, 그러면 내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. 어떠셨어요, 여러분들? 한번 다시 그 미래학 서적 한번 들춰보시고, 그리고 내 아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어딘지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통해서 그 접점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